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철철하게 이렇게 차갑습니다. 그래도 한 프로 변함없이 찍어야 되겠기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성범죄 죄인이 되는 대한민국과 배꼽아래 인격 없다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 말입니다. 그 애비애미도 없다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애비애미도 없다. 하물며 법이 있을 리가 없고 진리가 있을 수가 없고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돈에 미쳐있는 나라인가. 그런데 우리 멀쩡한 기성세대만이 돈은 아주 추하고 더럽고 가치없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행편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성범죄 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직장을 잃으며 수없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공연벌이 되고 그야말로 인생을 절망이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직장인이 네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어. 따라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아니, 내가 무슨 미성년자를 처벌해요? 아니, 내가 무슨 미성년자를 성추행을 했어? 그 미성년자가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단지 네가 성추행을 했다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무죄 받아. 무죄 받으면 아무 이상 없잖아. 그리고 이 청년은 졸지에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드러난 것은 이 젊은 사람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성범죄자가 되었느냐? 이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갔다가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그리고 웬 여자가 이 휴대폰을 주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다가 이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그 휴대폰에 있는 주소록에다가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젊은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을 분실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이 성범죄자가 되어서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설 때 그냥 섭니까? 또 변호사 또 바리바리 써야 되지요. 그러면 1심, 2심 계속 올라가지요. 이겨도 계속
항소 들어가지요. 그 돈 얼마나 써야 됩니까? 돈 얼마나 써야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판정에 서면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근거가 있든 없든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또 전남 곡성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위층에 호덕과자 장수가 살았는데 이 호덕과자 장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네가 미성년자를 강간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워낙 황당한 사건을 겪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강간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나는 성폭행한 적이 없어. 내가 왜 성폭행을 해? 그 여자 데리고 와. 경찰은 이야기하죠. 네가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단지 너는 죄가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왜냐? 법이 그래. 법이 무슨 법이 그렇단 말이오. 근거를 대시오. 근거?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단지 너는 죄인이야.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무죄 받아.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뭐 그런 걸 가지고 남자가 쫀쫀하게 그래. 가서 무죄 받으면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그마치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왜 6년형을 선고받았느냐? 경찰이 공갈 협박과 위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죄를 있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왜 6년형을 선고받았느냐? 결국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그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입니까? 부르는 게 돈입니다.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 줘야 되고 2,000만 원 달라고 하면 2,0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승소했다 하더라도 또 검사가 항소하지요? 그럼 또 2심 갑니다. 2심 가면 또 어떡합니까? 2심 변호사가 또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항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에는 또 승소에 따른 보상비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만 선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따로 있고 승소 보상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으면 이 변호사 승소에 대한 것도 줘야 됩니다. 즉 이중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큼 돈 없는 사람들은 그 항소에서 올라가는 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무슨 재주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나요?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면 기본 1억에서 2억 그냥 깨집니다. 무슨 돈으로 그렇게 내나요? 결국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감방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 서울에 있는 큰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큰딸이 그때 당시에 임신 5개월이었는데 임신을 한 몸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전남 곡성에서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억살이를 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네 왜 이랬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난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전화번호도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 고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리고 나를 강간한 것은 고모부가 강간했어. 이렇게 해서 이 자필 이 서명과 이 사인을 받아내 가지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큰딸은 스트레스로 5개월 임신한 아이를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신혼 첫날밤에 부부관계 했으니까 신랑이 신부를 강간한 것이다. 어떻게 동서고금에도 없고 인류 역사에도 없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민법과 이 혼인에 대한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신혼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라고 말하는 이 천하의 후한무치하고 이 인간 말살 같은 이 경찰이 바로 저한테 한 죄목입니다. 또한 내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또다시 죄를 더 씌웁니다. 뭐라고 씌우느냐? 신혼 4일 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미수다. 여러분, 사람이 인도급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신혼 4일 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미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돈에 미쳐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혼자들은 우리나라의 5060, 4050, 40 빼고 5060 우리 기혼자들은 한평생 남 밑에서 기어댕기고 한평생 남 밑에서 대가리 쳐박고 댕기고 한평생 아부하고 빌어대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는 배꼽알에 인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꼽알에 인격이 없다. 그러면은 배꼽알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뭐 그게 뭐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패미들이 또 잡아먹으려고 달라들 거니까 뭐 냄비가 있다 칩시다. 예, 배꼽알에 냄비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다라고 하면 또 잡아먹으려고 달라들 거니까 그냥 냄비라고 칩시다. 배꼽알에 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꼽알에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그 냄비 못 쓰는 겁니까? 그거 못 쓰는 겁니까? 그런데 그 냄비가 말입니다. 그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말입니다. 라면 하나 끓일 때 돈 받고 끓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끓여주는 게 아니고 그 냄비가 돈을 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냄비가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라면을 끓이는데 왜 내 돈을 벌어야 되지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그 냄비 못 쓰는 겁니까? 라면 하나 끓이면 냄비 못 쓰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꼽알에 이 인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저놈이 미쳤나? 저놈이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지고 저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놈이 이 신혼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해가지고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나니까 저놈이 맛이 갔구나.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5060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라면을 한번 끓여 먹으면 그 냄비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5060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더러운 년, 추악한 년, 창녀 같은 년, 내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딸내미를 몰아세우는 게 우리 5060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5060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 건너에 있는 우리 일본에서는 배꼽알에 인격이 없다. 그리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배꼽알에 있는 냄비를 가지고 라면 많이 끓이고 라면 하나 끓일 때마다 돈 받아온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라면 하나 끓이면은 냄비를 갖다 내버리는데 일본은 이 집에 있는 배꼽알에 있는 냄비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저 밖에 가면은 라면 들고 서치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 라면 하나씩 끓여주고 라면 하나씩 끓일 때마다 돈 받아온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일본에는 이 배꼽알에 있는 그 냄비에서 라면을 끓이면 돈 받는 그런 돈 받아주고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라면 하나 끓이면 냄비를 자체를 갖다 내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내가 금방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미쳐 있는가. 얼마나 돈에 미쳐 있는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인격과 지성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격과 지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은 이제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라면을 끓일 때마다 이 돈 받는 냄비가 과연 출산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 수도 없이 이 냄비를 이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배가 넘을 지경입니다. 즉 2배가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출산율이 거의 1.5명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6, 0.7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느냐?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라면 하나 끓이면은 돈 받고 그 라면을 끓여주는 게 아니고 냄비 자체를 그냥 갖다 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라면을 끓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끓이면은 그 냄비는 폐기 처분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나요? 결혼을 못하지요. 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관계를 못 가지지요. 그러면 돈은 되나요? 돈도 안 되지요. 뭐 이런 놈의 나라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배꼽알에 인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일본은 배꼽알에 있는 냄비가 라면을 잘 끓입니다. 라면을 끓여줄 때마다 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냄비라고 하는 것이 라면 하나 끓인다고 해가지고 냄비 못 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직업이 없어도 라면은 누구나 잘 끓입니다. 그게 뭐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이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어요. 개새끼도 라면을 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1.5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5명도 정상적인 출산율에서는 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집에 라면 이 냄비가 있으면 집에 냄비가 있으면 냄비를 집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은 라면 들고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라면 좀 끓여줘라. 그리고 라면 끓여주는데 이 돈 좀 벌어가 온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안에는 돈이 넘치지요. 당연히 돈이 넘치지요. 학자금 대출을 낼 필요도 없고 생활비 대출을 낼 필요도 없고 또 미래의 저축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이 냄비는 라면을 끓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냄비를 갖다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냄비가 시집가 가지고 라면은 잘 끓일까요? 시집 가서도 라면을 못 끓이지요. 왜냐하면 라면이 냄비를 끓여도 냄비 속에 들어가면 라면이 끓는 게 아니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돈에 미쳐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5060 그야말로 인성과 지성과 고귀한 품격까지 갖추었다는 우리 5060 참 한평생 남 밑에 얼마나 키워댕겼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남 밑에서 얼마나 대가리 쳐박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고 있습니다. 딸내미 아들내미 빚 때문에 얼른 앉혀가지고 빚으로 일궈진 성을 만들어 놓고 빚을 지워가지고 시집을 보내요. 그게 우리 5060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우리 5060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인식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얘기 그것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들에는 그런 것들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내가 요즘 이 성매매 합법화를 위하여 사람들이 인식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인식이 도대체 무엇을 부숴야 하는 것인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